어서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입장권 확인하겠습니다. 맥북이요. 통과입니다. 그램이요? 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어느덧 그램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무게 하나로 승부보던 이 가벼운 노트북은 이제는 국내 소비자가 고려하는 주요한 노트북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낳았죠. 헷갈린다고요? 간단히 라인업을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무게 원툴로 승부보는 원조 그램이 있습니다. 14인치부터 16인치까지 외장 그래픽 옵션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모델이죠. 또한 터치스크린이 달려있고 힌지를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그램 360 모델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외장 그래픽 옵션을 고를 수는 없지만 화면 크기를 고를 수는 있죠. 그리고 올해 이 두 개의 라인업에 그램 스타일이란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외형도 달라졌고 속도 약간 달라졌다는데 이건 직접 확인을 안 해볼 수 없겠죠. 특히 그램 일반형과 그램 스타일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G전자로부터 외장 그래픽 3050 플러스 i5가 달린 16인치 일반 그램과 신형 16인치 그램 스타일을 대여받아 두 제품의 사용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두 제품은 출시 전의 샘플이라 실 성능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콘텐츠는 어떠한 경제적 대가 없이 제작됐음을 밝힙니다. 언박싱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램과 그램 스타일 모두 종이 박스 그리고 호불소가 그려진 포장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구성품 중에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65W급 충전기예요. 기존 그램의 충전기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고 무게도 꽤나 줄어서 두 제품 모두 가지고 다니기에 그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외관으로 넘어갈까요? 일반 그램, 원조 그램의 경우 올해 2023 버전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단 스펙상 무게는 1299g으로 지난해 1285g보다 14g 정도 늘었지만 그램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마그네슘 바디 재질과 화이트 색상은 그대로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하판의 발열 해소를 위한 이 타공 부위가 약간 더 넓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작년에 단점으로 지적받던 카툭 뒤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게 외관상의 변화 전부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그램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게 외관이 기존 그램 대비 굉장히 화려해요. 오로라 화이트 컬러의 글래스라고 해서 비출 때마다 오묘하게 색깔 바뀌거든요. 특히 이게 상판에 필름을 씌운 게 아니라 일종의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마그네슘도 알루미늄도 아닌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아마 무게 때문에 그램은 알루미늄을 못 쓰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 정도라면 알루미늄 못지않은 고급진 소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 소재에도 단점이 있는 게 지문이 좀 쉽게 아니 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유분기 있는 손가락의 경우 지문이 꽤 잘 남아서 촬영하는 내내 닦느라 조연충들이 했거든요. 이게 하도 닦다 보니까 그나마 팁을 찾았는데 윤야 안경 닦기 같은 천 재질이 아니라 촉촉한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지문 자국이 빠르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분들이 있다면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하판에도 이게 글래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다시 봐도 고급지긴 합니다. 이게 또 기존 제품과 달리 물리 트랙패드가 없고 히든 트랙패드라고 해서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만 은은하게 LED 라이트가 드러나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이건 맥북의 트랙패드와 유사하게 진동 모터를 이용해 클릭감을 느끼게 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작부 없이도 뛰어난 정확성과 유사한 클릭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터치패드 부분에 손바닥이 닿게 되면 어떨까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도 좋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그램과 달리 하나의 통짜 소재의 하판이 마감 처리되어 있다 보니 닿는 촉감이 훨씬 매끈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경험이었어요. 일부에서는 키보드 주변에까지 글래스로 마감되어 있다면 더 보기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 하판의 모든 부분이 글래스였다면 너무 번쩍거려 과했을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글래스가 하판 아래쪽에 끼워진 형태이다 보니까 흰색 테두리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마감이 약간은 아쉬워요. 과거 애플 제품의 경우 서로 다른 소재를 조금의 이음새도 찾아볼 수 없게끔 마감 처리하곤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약간 더 욕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를 볼까요? 먼저
일반 그램은 상당히 풍성합니다. HDMI에 USB-C 타입 2개, 오디오 단자에 USB-A 타입 단자 2개까지,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까지 있을 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램 스타일은 오히려 포트가 적습니다. HDMI 포트도 사라져 있고요. USB-C 타입이 이쪽에 나와 있고 반대쪽에 A 타입 하나가 끝인데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벌어져야만 USB가 꽂히는 구조예요. 이러면 한 번에 USB가 안 꽂히고 이렇게 더듬더듬해야 꽂히거든요. 이거는 좀 오버가 아닐까. 그램 스타일이 일반 그램에 비하면 얇기도 하고 옆면이 더 곡선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USB-A 타입 포트가 두께 문제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좀...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외형을 제하면 일반형 그램과 그램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램 스타일에 처음 적용된 OLED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줍니다. 사실 원래 그램에 쓰였던 IPS 디스플레이도 저반석 코팅이 들어갔던 2022년부터는 나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색 재현율도 DCI P3 기준 99%를 충족하고 외장 그래픽에 달린 모델의 경우 144Hz까지 좌변 주사율을 지원하니까 나름 괜찮다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OLED를 장착한 그램 스타일과 비교해보니까 일단 리얼 블랙이라 그러죠. 일반 그램에 적용된 IPS 패널은 액정 뒤에 백라이트가 켜져야만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검은 화면의 경우 뒤쪽 백라이트를 완벽하게 끄질 못해 희뿌연 색감으로 처리되게 돼요. 하지만 OLED는 백라이트가 없이 픽셀 하나하나가 전부 켜고 끌 수 있는 소자 형태이기 때문에 검은 부분은 문자 그대로 소자가 전부 꺼진 형태, 즉 리얼 블랙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 모를 수 있는데 둘을 놓고 비교하면 한쪽 화면에 안개가 낀 것 같죠? 눈이 간사하다니까요. 또한 기존 IPS LCD 디스플레이가 OLED 디스플레이를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속도라는 건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이 교체되는 속도, 즉 픽셀이 응답하는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응답 속도가 느리면 잔상이 남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반면 응답 속도가 빠르면 잔상이 줄어들죠. 일반적인 노트북용 IPS 디스플레이의 경우 응답 속도가 대략 수 밀리세컨드에서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는 보이세요? 스펙시트상 응답 속도가 0.1 밀리세컨드입니다. 이렇게 응답 속도가 빠르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깔끔한 그리고 잔상이 없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OLED 패널의 아주 드문 저반사 처리를 한 건 역시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원래 OLED가 소자의 특성상 빛 반사가 꽤 심하거든요. 화면을 끄고 보면 검은 거울처럼 빛납니다. 근데 이 그램 스타일은 나름 저반사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스펙시트상 밝기가 훨씬 높은 타사 OLED 노트북과 비교해도 보이세요? 밝은 환경에서 반사가 거의 없어 디스플레이가 더 잘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카페나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 리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먼저 i5 1340p CPU에 RTX 3050 외장 그래픽카드, DDR5 6000MHz 16GB 램을 탑재한 일반형 그램 모델부터 말씀드리자면 CPU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기준 멀티코어 점수는 9250점, 싱글코어는 1700점이 나왔고요. 그래픽 점수를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커 타임스파의 경우 각각 8993점, 3320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직전 세대 그램과 대비해서 수치상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안 들죠. 다만 1회차 테스트와 10분간 연속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점수 격차가 이전 대비 줄어들었는데 이는 성능 유지력 측면에서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하니 모형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게임을 돌렸을 경우 기본 해상도 기준 롤 정도는 나름 최상급도 잘 돌아갔지만 배그는 국미롭 기준 60프레임 방어가 안 돼서 사실상 원활한 플레이가 힘들었고 오버워치는 중업 이하에서 로스트아크는 하업에서 돌려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해상도를 풀 H로 낮출 경우 대부분의 게임에서 대략 10에서 30프레임 정도 수치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픽카드 TGP도 확인해봤는데 최대 40W까지만 올라가지만 게임 시 스로틀링 때문인지 30W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발열 측정해봤는데요. 키보드 쪽, 특히 우리가 방향키로 많이 사용하는 WASD 키가 엄청 뜨거운 결과값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게임용은 아닌 조합이죠. 자, 그럼
게임 말고 외장 그래픽이 필요한 때가 그렇죠, 제 직업. 저희가 동영상 편집 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점수할 수 있는 도구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푸젯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놀랍게도 M1 맥북 프로 8코어 칩과 거의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기능을 1대1로 비교한 것은 아니고 여러 파트로 나눠서 얻은 종합 점수라 맥북과 동일한 성능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같은 점수가 나왔다는 데선 의미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지 않은 그램 스타일의 차례군요. 저희가 다양한 결과값을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노트북은 i7 1360P에 DDR5 6000MHz 16GB 램이 장착된 모델을 대여받았거든요. 시네벤치에서 얻은 CPU 점수와 파이어 스트라이커 점수, 타임스파이를 통한 CPU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의 경우에도 i5 13세대 CPU에 RTX 3050이 달린 일반 그램 대비 더 높은 온도가 그것도 더 국소적인 부분에 측정되던데, 자, 이거 왜 그런지는 직접 속을 들여다봐야 알겠죠? 그래서 곧바로 합판도 한번 까보면 외장 그래픽이 달린 일반 그램의 경우 확실히 발열이 낮아진 이유가 있네요. 지난해보다 패널 크기가 약간 더 커졌고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노력을 한다는 성의를 보인다는 건 칭찬이 하나? 자, 그리고 그램 스타일의 경우에는 기존 내장 그래픽 모델과 비슷한 싱글 펜을 사용하는군요.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게 돈이 얼만데? 이외에도 두 제품 모두 하이닉스제 NVMe SSD 하나와 함께 추가 SSD 슬롯 하나가 더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군요. 그럼 배터리는 어떨까요? 두 제품의 경우 각각 90W시와 80W시의 용량으로 배터리를 가진 것을 알려줬는데요. 저희가 두 노트북을 동시에 켜두고 최대 밝기라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서 넷플릭스를 재생해봤거든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인지 i5, i7 차이 때문인지 패널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간 차이가 좀 벌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실생활에서 배터리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0년을 이어온 전통의 스테디셀러 LG 그램 2023년형과 10년을 맞아 새롭게 출시된 그램 스타일 어떻게 보셨나요? 각종 테스트 결과를 보면 RTX 3050 달린 모델은 게임용까지는 아니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 정도? 즉 간단한 작업용 노트북에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램 스타일의 경우 간단한 사무용 작업 그리고 올레드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소비에 적합한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격의 측면에서 두 제품 모두 출고가가 꽤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실제 제품의 판매량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끝! 네, 언제나 그렇듯 가격을 두고 말이 많죠. 잘 모르겠어요. 그램에게 적당한 가격일까?